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후 시간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의 소식도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져요. 주가의 향방, 방향, 과연 어떤 방향을 할 건지, 하방이냐 아니면 상방이냐, 아니면 또다시 아주 지겨운 또 횡보의 흐름을 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있어요. 요즘 보니까 국내에는 또 좀 뭐 티몬, 위메프 사태가 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는 건지 다 보니까 두 기업이 모두 자본 잠식이야. 자본 잠식. 부채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참 기업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 결국은 이 고객들도 피해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피해보고 다 피해보는 겁니다. 요즘 또 보니까 그 해피머니 관련된 그 상품권도 좀 난리던데 혹시라도 해피머니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거기도 좀 난리고 하여튼 연쇄적으로 좀 피해가 좀 올 것 같아요. 피해가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빠른 판단과 정부의 빠른 그 대응이 필요하겠죠.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대응을 빨리 해주셔야 돼. 정부에서 큰 피해가 없도록. 참 큰일이네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요즘 보니까 알파벳하고 테슬라 이 실적 발표 후에 아주 급격한 하락을 맞았습니다. 우리 뉴욕 증시가 이 두 기업 때문에. 좀 아이러니합니다. 알파벳, 테슬라. 그렇게 뭐 돈 못 버는 기업은 아닌데 실적 발표하니까 완전 떡락을 해버렸어요. 뉴욕 증시가 이제 금요일 거래에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보니까 이제 그간의 낙폭을 좀 약간 일부는 만회했죠. 만회했는데 이 과매도에 따른 이 보상 심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날 2분기 GDP 성장률 강세에 이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그 물가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난 거죠.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은 1.11% 상승해서 5,459.10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03% 뛰어가지고 17,357.88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54.27포인트 상승해서 4589.34로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이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이 러셀 2000 지수도 1.67% 올라서 2260.7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긍정적인 PCE 보고서가 이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긍정적인 PC 보고서. 이번 하락에도 대형 순환매는 좀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영화 그 빅쇼트의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라고 해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매니저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이 펀더멘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순환매는 항상 격렬하게 나타난다. 진짜 격렬하게 나타나네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격렬한 시장을 좀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일 날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요. 지난 6월에 PC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 전년 대비 2.5%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PC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랑 일치하는 기록입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하니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5월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달간 0.2% 상승을 했고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 2.6% 올라서 월가 전망에 부합을 합니다. 지출 항목에서 상품과 서비스 물가 변동폭은 지난 5월과 동일한데 이번 지표에 대해서 캐시 존스 찰스 슈압의 이코노미스트가 전반적으로 연착륙 시나리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미시간대에서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인데요. 전월 3%에서 소폭 내렸고 5년 이상 인플레이션 전망은 3%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함께 집계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66.4로
전월보다 1.8% 낮았고 소비 심리는 석 달간 큰 변화는 없는데 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제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여전히 예상치랑 부합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커집니다. 블룸버그가 경제학자 47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설문에 따르니까 응답자의 71%가 이번 회의에서 성명서 혹은 기자회견 등으로 9월 인하 신호를 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여기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보니까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랑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연달아 인하할 확률을 약 90% 반영하네요. 다음 주는 일본 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최근에 엔화 강세죠, 엔화. 이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의 이탈로 영향을 받은 그 위험 자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하죠. 하여튼 다우 지수 상승은 전통 제조업체인 3M이 23% 오른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3M이 떡상을 했네요. 3M은 지난 분기 매출 62억 6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93달러로 월가 컨센에 1.63달러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으로 11억 5천만 달러 흑자 전환했습니다. 연간 수익 전망치를 7에서 한 7.3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이 주가 급등의 배경이고요. 대형 제약 회사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여기 주가도 연간 전망치를 12% 가까이 올렸고 연간 조정주의 그 주당 순이익이죠. 갑자기 혀가 꼬이네. 조정 주당 순이익이 60에서 90센트로 기존보다도 20% 높였고 내년까지는 한 10억 달러 비용을 줄여서 의약품 브랜드하고 영국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깜짝 실적에 16.6%나 올랐고 신재생 에너지를 줄여가는 GE 버노바는 8.19% 올랐고 반면에 바이오젠은 일본 에이사이아 그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죠. 그 치료제 레켐비에 대한 유럽연합의 그 심사 반려로 7% 폭락을 했고요. 이 비만 치료제 약물의 그 인기로 당뇨 모니터링 업체인 덱스컵은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하루 만에 40% 폭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은 뭐 20-30% 폭락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냥 뭐 하한가 친 거죠. 그 미디어 기업 가운데 디즈니를 보니까 그 데드풀 울버린이 전날 시사회에서 3,850만 달러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0.8% 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개봉 첫 주 약 1억 8천만 달러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부채와 실적 악화로 이 고전하고 있는 그 워너 브라더스 그 디스커버리는 계열사 TNT의 그 NBA 중계권 확보 실패 후유증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 미국 연준의 그 연방공개 시장이었죠. FOMC 그리고 세계 최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실적 발표 등 이 대형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가 30일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 이튿날에는 그 메타, 퀄컴, ARM 이런 홀딩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애플, 아마존, 인텔, 버텍스가 동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에서는 그 전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분기 매출이 643억 7천만 달러로 보는 것 같은데 한 1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잘 나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메타는 약 20% 증가한 382억 9천만 달러, 아마존은 3% 늘어난 841억 7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알파벳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AI 경쟁에 따른 투자 확대로 마진이 좀 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가지고 이에 대한 각 대형 기술기업 수장들의 발언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은 또 주가는 또 대폭락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 주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긴장이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실적이 미국장을 또 한번 크게 뒤흔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